네, 안녕하십니까. 2011년 9월 10일 울프입니다. 쿠팡 가면 우리도 갑니다. 쿠팡만 임차하겠어요? 이제는 물류가 되세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ESR 캔들 스퀘어 리츠입니다. 이 ESR 캔들 스퀘어 리츠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앞으로가 기대되는 물류센터 전문 리츠라는 내용으로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수렴 구간에서 하단 추세 반등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내용의 오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국내 최초의 물류 전문 리츠다. 피트로 쿠팡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도 물류 배송은 더욱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세 번째로 이 쿠팡이 전문 임차를 시작으로 다양한 고객사 영입이 기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바이셀 매수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닿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수와 매도를 대응하시면 됩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 자, 수렴하는 구간에 있어요. 지금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 하락 추세선이 이 검은색 선인데 요거를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 파란색 선에서 다시 한번 닿고 조금씩 올라와 준다면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최고치 가격으로 9,610원까지 갔는데, 이때가 아마 쿠팡에서 그 전날에 초대형 화재가 났을 겁니다. 쿠팡이 자사의 그런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이 임차하고 쓰고 있는 ESR 캔들 스퀘어 리츠 자산에 좀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서 이때 엄청난 급등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리츠나 이러한 고배당 관련된 종목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정말 극히 드물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급등을 했으니 대규모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물린 개미들이 지금 약간 매도로 대응하지 않나, 아니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덜 관심을 가지면서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물류 리츠는 나쁘지는 않지만 주가의 흐름이 대단히 좀 지루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ESR 캔들 스퀘어 리츠에 관해서는 이 NH투자증권의 이민재 이은상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고, 매출액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퍼는 난 레이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ESR 캔들 스퀘어 리츠는 국내 최초 물류 전문 리츠로 총 1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츠라고 해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게 이제 7개, 수익 증권 형태로서 지분을 전량 매수한 물류센터가 5개 정도로 보유하고 있어요. 거의 실질 보유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 가액으로 해서 총 1.5조 원 규모의 리츠 부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규 자산을 편입할 계획이다라는 게 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대형 스폰서를 통해서 신규 자산 편입에 대한 안정성과 성장성 가능할 전망이고, 최근에 이제 브릭용인 물류센터를 신규 편입을 했다. 이 그룹 소유 자산이 아닌 일반 시장에서 매입한 자산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당이 중요합니다. 리츠는. 참고로 21년도 예상 DPS는 373원으로 배당 수익률은 5.7%로 추정한다. 이 정도면 맥쿼리 인프라급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줄 거라고는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거의 준하게 줄 수도 있겠다. 처음으로 이제 중간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9월달 정도에 들어올 건데 이게 134원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기말 배당이 앞으로도 거의 100원 이상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239원 내외로 좀 줘야
배당 수익률을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줄 수 있을까?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 주주 현황을 보면 대주주가 캐나다 연기금이에요. 자, 연기금은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더럽게 안 팔기로 유명합니다. 잘 안 팔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블랙락에서 이제 가지고 있죠. 아이쉐어즈 ETF가 아마 자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타이거 ETF 자산이 편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가지고 있고, 군인공제회, 코람코 자산운용, 이러한 자산운용사들이 안정적인 리츠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안정성만큼은 대단히 괜찮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회사들이 포트폴리오 구축할 정도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주 현황에서 타이거, 그러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렇게 5%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SR 캐나다 스퀘어 리츠를 ETF 중에 타이거 고배당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자산이 편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ESR 캐나다 스퀘어 리츠가 많이 상승했으면 언제든지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에 관련한 그런 물량일 수 있죠. 시세 현황을 보면 6개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6개월 최고치가 17%입니다. 정말 느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유약 그리고 PER, PBR 밴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하는 회사인가?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부천, 고양, 용인, 이천, 그리고 평택, 안성, 김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그런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을 갖고 왔어요. 대출 기간을 통해서 대출을 땡겨 와서 물류센터를 짓고요. 그 물류센터를 임차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출금하고 남은 비용은 이제 남은 돈은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하고, 주주들한테 투자금 받아서 또 이제 물류센터 매입하는데 또 돈을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 운영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금 금액은 언제 알 수 있나요? 5월 말에 이제 주주 확정이 되고, 7월 중에 이제 7월 중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금 확정한 다음에 아마 이제 확정한 다음에 배당금 지급이 1개월 안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자세한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배당금 언제 받습니까? 주주총회 한 이후로 한 1개월 안으로 배당금 지급이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배당금 누가 받냐? 5월 말, 11월 말 기존 주주다. 그래서 주주 권리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까지 갖고 있어야 주주 권리 확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9월 달이면 11월 말까지 그때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최대 임차인이 또 쿠팡입니다. 거의 계약 면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를 쿠팡이 갖고 있다. 자, 공시를 보면 2020년도 12월 23일에 최초 상장을 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11개의 기초 자산을 하는 자리치, 지분증권, 부동산 투자, 신탁, 추익증권, 내종에 투자를 했다. 지금은 하나 더 늘어났죠. 최대 주주가 언급드렸다시피 캐나다 연기금이 최대 주주입니다. 안 팔 거예요. 거의 팔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배당금이 중요하니까 배당금 위주로 또 말씀을 드리면 5월 31일 날 배당 기준이 산정이 됐고, 주주총회가 8월 31일 날 확정이 돼서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개월 이내로 지급이 들어갈 거예요. 9월 31일 날. 그래서 처음에 상장한 이후로 처음 중간 배당을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다? 134원이라는 겁니다. 시가 배당률 2%고요. 향후에도 얼마나 더 줄지 모르겠는데 2%를 그대로 줄지 아니면 3%를 줄지 4%를 줄지 그건 그때 가봐야 또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멘트는 리츠는 정말 지루하고 지루하다. 정말 지루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절대로 투자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장 배당금이 적다고 생각하면 될 게 아니라 이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향후에 절대적으로 국내 물류센터의 압도적 유의를 유지하고 또 자산을 지속적으로 편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지방 핵심 지역 중심으로 자산을 편입해 나갈 거고 거기에 임차인을 계속 둬서 지속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것이다. 현재는 이제 분기 배당률 2% 수준이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늘려갈 그것들을 또 희망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이 리츠나 고배당의 리스크 팩터는 금리입니다. 현재 만약에 기준금리가 6%대로 올랐다. 그러면 이제 리츠나 고배당 주의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에 따른 투자금은 다 은행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런 리츠나 고배당 주에 대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이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면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가는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며 역사는 반복됩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미스터 마켓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자 합니다. 자, 오늘은 ESR 캔달 스퀘어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물류센터 전문 리츠라는 내용으로 NH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가 수렴하는 구간에서 하단 추세의 반등을 기대해 보자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